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종류의 법인 또는 동종의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업 인수 합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장 법인 외에 비상장 소규모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목적의 법인과 합병하기보다는 주요 목적이 같거나 주주 대부분이 중복되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모 회사가 필요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였다가 사정상 자회사를 흡수 합병하거나 소수의 주주가 둘 이상의 법인을 운영하다가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다수랄 것입니다. 법인 합병을 구체적으로 보면,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그 중에 한 회사가 존속하면서 다른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나 사원을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 조직, 영업권 등 권리 일체를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 승계해주고 해산하게 됩니다. 즉, 해산되는 소멸회사의 사원은 한 주 미만의 단주를 취득하거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계약상의 합병 비율과 배정 방식에 따라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 또는 사원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합병 교부금만 주는 합병은 불가합니다. 법인들이 합병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경영의 합리화, 사업의 확장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합병을 하게 되면 회사는 청산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고, 재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고, 영업권 유지라는 이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합병은 보통 회사의 양도나 영업권의 양도와는 구별됩니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 외에도 채권자 보호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며, 합병하게 되면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반면에 영업양도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 없고 재산의 일부도 계약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기는 하나 세금은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와 합병의 이유를 살펴보면, 합병은 소멸되는 회사의 해산 등기와 함께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의 변경 등기, 설립 등기를 하게 되는데, 존속회사 변경 등기 혹은 신설회사의 설립 등기 시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사원이나 재산 등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 승계되므로 소멸회사의 재산 일부를 소멸회사에 유보하거나 채무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조건의 합병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을 알아보면, 합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개의 회사 중에 한 개의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모든 회사들이 해산하는 방식이 흡수합병이고, 수개의 모든 회사가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해산 회사의 사원 및 재산을 신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신설합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가 갖고 있던 인가나 허가권 등의 무형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보통은 흡수합병이 많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의 회사는 상법상의 어느 회사와도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식회사 간이라던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 혹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같은 물적회사와 한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인적회사와도 합병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병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등 물적 회사인 경우 반드시 존속회사 또는 신설하는 회사는 물적 회사이어야 한답니다.
예컨대 주식회사와 합자회사 또는 한명회사와 합병하여 합자 또는 한명회사가 존속하면서 주식회사가 해산한다고 가정하면 소멸하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합병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즉 신설법인이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한명이나 합자회사가 된다면 주식회사의 사원의 책임이 무한 책임으로 변경되는 불합리할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적회사와 인적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존속회사는 물적회사이어야 한답니다. 2011년 상법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업 인수 합병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예컨대 합병 시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할 수도 있도록 하였고,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삼각 주식 교환 방식, 역삼각 합병, 삼각 분할 합병도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의 조건을 한번 보면 같은 물적 회사라 하더라도 법원의 감독에서 자유로운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해서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와 합병해서 유한회사가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간혹 해산했지만 아직 청산되지 않은 법인과의 합병도 가능할까 문의가 오는데, 해산법인도 합병이 가능합니다. 문의가 오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산한 회사는 흡수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아닌 소멸회사만 가능하며, 법원의 해산 명령에 의해 해산한 회사나 설립 무효 판결 후 회사, 파산 회사 등은 제외된답니다. 합병 절차와 합병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합병을 위한 절차는 먼저 법인 간의 합병 계약을 합니다. 합병 계약서에는 합병의 조건, 합병 승인을 한 주주총회 기일,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증자할 금액, 주식 총수, 종류, 그 배정에 관한 사항, 실질적 합병일인 합병기일,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임원 등을 기재하며, 이후 주주 및 회사 채권자들로 하여금 합병과 합병 조건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부터 2주 전부터 합병일 후 6월까지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 배정에 관한 서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본점에 비치함으로써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결의의 반대 의사를 통지 및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간이 합병의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나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회사의 채권자가 합병에 반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한 경우에는 회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합병의 구체적인 절차를 볼까요? 첫 번째, 합병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시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합병기일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한 서면,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해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합병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시를 끝냈다면, 두 번째로는 주주총회 합병 승인 결의, 종료 주주총회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참고로 간이 합병이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또는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는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이 가능합니다. 이를 간이 합병이라 하고, 반해서 소규모 합병이란
소멸하는 회사의 규모가 존속 회사에 비하여 소규모인 경우, 즉 존속 회사가 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 교부금이 존속 회사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존속 회사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대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승인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결의 반대 의사 통지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가 있게 되면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 합병의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를 가름하므로 주총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한다는 합병 공고나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채권자 보호 절차. 주주총회 합병 계약이 있으면 합병일로부터 6월까지 합병 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나 채권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합병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che고합니다. 만약 이의가 없다면 승인한 것으로 보고서 계속 진행하며 이의를 제출한 때에는 회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권 제출 공고. 합병의 비율이 1대1인 경우 주권 제출 공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정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식 병합 또는 분할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고 총회, 창립 총회. 흡수 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이 종료한 후에 존속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를 열어서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신설 합병의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합병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정관 변경도 결의합니다. 이때 이사회는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합병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기일, 즉 주주총회 종결일부터 2주 내에 설립 등기 또는 변경 등기 및 소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합병의 효력은 이와 별도로 합병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합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 주주총회 합병 계약이 있으면 합병일로부터 6월까지 합병 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나 채권자들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병 결의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che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의가 없다면 승인한 것으로 보고 계속 진행하며 이의를 제출한 때에는 회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권 제출 공고. 합병의 비율이 1대1인 경우에는 주권 제출 공고가 필요 없지만 배정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멸회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절차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고총회. 흡수 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이 종료한 후에 존속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신설 합병의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을 종료한 후 창립총회를 소집해서 합병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정관 변경도 결의합니다. 이때 이사회는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가름할 수가 있답니다. 일곱 번째, 합병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설립 등기 또는 변경 등기 및 소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합병의 효력은 이와 별도로 합병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합니다. 합병 등기 준비 서류. 먼저 흡수 합병
준비 서류를 보면 먼저 합병계약서,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혹은 사원총회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존속회사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합병보고총회를 이사회의 공고로서 가름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 상법 제527조의 5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해서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소멸회사 등기부등본, 주권 제출 공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간이 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하였다는 뜻의 공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 소규모 합병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공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단주가 발생하여 이미 매각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설 합병의 경우에는 설립위원회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합병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록,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한 서면 등이 필요합니다. 흡수 합병을 하면서 무증자 합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등기선례는 무증자 합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해산하는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니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나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들에게 합병에 따라 배정할 주식을 충분히 소유한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 없이 무증자 합병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합병 등기 비용, 합병 등기를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을 준비해야 할까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합병을 위해서는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정해 주어야 합니다. 즉 이를 위해 자본금 증자를 하여야 할 것인데, 증자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와 마찬가지로 증자 등기를 위한 세금, 예컨대 증자하려는 금액의 10,000분의 40의 등록세와 그에 대한 20%의 지방교육세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이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력의 경우에는 3배가 중과된답니다. 그 외 공고 비용이나 등기 수수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식의 병합, 흡수 합병을 하는 경우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들은 존속하는 회사로부터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때 그 배정 비율이 1대1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배정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감자의 주식 병합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소멸회사는 1개월 이상의 주식 병합 또는 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상 합병 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종류의 법인 또는 동종의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업 인수 합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장 법인 외에 비상장 소규모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종류의 법인 또는 동종의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업 인수 합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장 법인 외에 비상장 소규모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목적의 법인과 합병하기보다는 주요 목적이 같거나 주주 대부분이 중복되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모 회사가 필요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였다가 사정상 자회사를 흡수 합병하거나 소수의 주주가 2 이상의 법인을 운영하다가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다수랄 것입니다. 법인 합병을 구체적으로 보면,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그 중에 한 회사가 존속하면서 다른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나 사원을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멸하는 회사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 조직, 영업권 등 권리 일체를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 승계해주고 해산하게 됩니다. 즉 해산되는 소멸회사의 사원은 한 주 미만의 단주를 취득하거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계약상의 합병 비율과 배정 방식에 따라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권 또는 사원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합병 교부금만 주는 합병은 불가합니다. 법인들이 합병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경영의 합리화, 사업의 확장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합병을 하게 되면 회사는 청산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고 재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고 영업권 유지라는 이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합병은 보통 회사의 양도나 영업권의 양도와는 구별됩니다. 2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 외에도 채권자 보호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며 합병하게 되면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반면에 영업양도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 없고 재산의 일부도 계약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기는 하나 세금은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와 합병의 이유를 살펴보면 합병은 소멸되는 회사의 해산 등기와 함께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의 변경 등기, 설립 등기를 하게 되는데 존속 회사 변경 등기 혹은 신설 회사의 설립 등기 시에 합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사원이나 재산 등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 승계되므로 소멸회사의 재산 일부를 소멸회사에 유보하거나 채무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조건의 합병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을 알아보면 합병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개의 회사 중에 1개의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모든 회사들이 해산하는 방식이 흡수합병이고 수개의 모든 회사가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해산 회사의 사원 및 재산을 신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신설합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회사가 갖고 있던 인가나 허가권 등의 무형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보통은 흡수합병이 많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의 회사는 상법상의 어느 회사와도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식회사 간이라던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 혹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같은 물적회사와 한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인적회사와도 합병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병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등 물적 회사인 경우 반드시 존속회사 또는 신설하는 회사는 물적 회사이어야 한답니다. 예컨대 주식회사와 합자회사 또는 한명회사와 합병하여 합자 또는 한명회사가 존속하면서 주식회사가 해산한다고 가정하면 소멸하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합병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즉 신설법인이 무한 책임을 부담하는 한명이나 합자회사가 된다면 주식회사의 사원의 책임이 무한 책임으로 변경되는 불합리할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적회사와 인적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존속회사는 물적회사이어야 한답니다. 2011년 상법은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업 인수 합병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예컨대 합병 시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존속회사의 모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할 수도 있도록 하였고,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삼각 주식 교환 방식, 역삼각 합병, 삼각 분할 합병도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의 조건을 한번 보면, 같은 물적 회사라 하더라도 법원의 감독에서 자유로운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해서 주식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와 합병해서 유한회사가 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간혹 해산했지만 아직 청산되지 않은 법인과의 합병도 가능할까 문의가 오는데, 해산법인도 합병이 가능합니다. 문의가 오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산한 회사는 흡수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아닌 소멸회사만 가능하며, 법원의 해산 명령에 의해 해산한 회사나 설립 무효 판결 후 회사, 파산 회사 등은 제외된답니다. 합병 절차와 합병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합병을 위한 절차는 먼저 법인 간의 합병 계약을 합니다. 합병 계약서에는 합병의 조건, 합병 승인을 한 주주총회 기일,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증자할 금액, 주식 총수, 종류, 그 배정에 관한 사항, 실질적 합병일인 합병기일,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임원 등을 기재하며, 이후 주주 및 회사 채권자들로 하여금 합병과 합병 조건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부터 2주 전부터 합병일 후 6월까지 합병계약서,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 배정에 관한 서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본점에 비치함으로써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결의의 반대 의사를 통지 및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간이 합병의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나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회사의 채권자가 합병에 반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한 경우에는 회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합병의 구체적인 절차를 볼까요? 첫 번째, 합병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시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합병기일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한 서면,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비치해서 공시를 해야 합니다. 합병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시를 끝냈다면, 두 번째로는 주주총회 합병 승인 결의, 종료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참고로 간이 합병이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또는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는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이 가능합니다. 이를 간이 합병이라 하고, 반해서 소규모 합병이란 소멸하는 회사의 규모가 존속회사에 비하여 소규모인 경우, 즉 존속회사가 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발행 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 교부금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존속회사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대주주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 승인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결의 반대 의사 통지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가 있게 되면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 합병의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를 가름하므로 주총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한다는 합병 공고나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채권자 보호 절차. 주주총회 합병 계약이 있으면 합병일로부터 6월까지 합병 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나 채권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합병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최고합니다. 만약 이의가 없다면 승인한 것으로 보고서 계속 진행하며 이의를 제출한 때에는 회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권 제출 공고. 합병의 비율이 1대1인 경우 주권 제출 공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정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식 병합 또는 분할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고총회, 창립총회. 흡수 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이 종료한 후에 존속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를 열어서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신설 합병의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합병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정관 변경도 결의합니다. 이때 이사회는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합병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기일, 즉 주주총회 종결일부터 2주 내에 설립 등기 또는 변경 등기 및 소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합병의 효력은 이와 별도로 합병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합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 주주총회 합병 계약이 있으면 합병일로부터 6월까지 합병 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나 채권자들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병 결의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최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의가 없다면 승인한 것으로 보고 계속 진행하며 이의를 제출한 때에는 회사는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권 제출 공고. 합병의 비율이 1대1인 경우에는 주권 제출 공고가 필요 없지만 배정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멸회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절차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고총회. 흡수 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이 종료한 후에 존속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신설 합병의 경우에는 설립위원은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을 종료한 후 창립총회를 소집해서 합병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정관 변경도 결의합니다. 이때 이사회는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가름할 수가 있답니다. 일곱 번째, 합병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설립 등기 또는 변경 등기 및 소멸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합병의 효력은 이와 별도로 합병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합니다. 합병 등기 준비 서류. 먼저 흡수 합병 준비 서류를 보면 먼저 합병 계약서,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혹은 사원총회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존속회사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합병보고총회를 이사회의 공고로서 가름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 상법 제527조의 5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해서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소멸회사 등기부등본, 주권 제출 공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간이 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하였다는 뜻의 공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 소규모 합병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공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단주가 발생하여 이미 매각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설 합병의 경우에는 설립위원회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정관, 창립총회 의사로, 합병계약서, 주주총회 의사로,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한 서면 등이 필요합니다. 흡수 합병을 하면서 무증자 합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등기 선례는 무증자 합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해산하는 소멸회사가 채무 초과 회사가 아니고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나 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들에게 합병에 따라 배정할 주식을 충분히 소유한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 없이 무증자 합병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합병 등기 비용, 합병 등기를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을 준비해야 할까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합병을 위해서는 소멸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정해 주어야 합니다. 즉 이를 위해 자본금 증자를 하여야 할 것인데, 증자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와 마찬가지로 증자 등기를 위한 세금, 예컨대 증자하려는 금액의 10,000분의 40의 등록세와 그에 대한 20%의 지방교육세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이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에는 3배가 증가된답니다. 그 외 공고비용이나 등기 수수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식의 병합, 흡수 합병을 하는 경우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들은 존속하는 회사로부터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때 그 배정 비율이 1대1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배정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감자의 주식 병합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소멸회사는 1개월 이상의 주식 병합 또는 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상 합병 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종류의 법인 또는 동종의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업 인수 합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장 법인 외에 비상장 소규모